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선거 사상 처음으로 만 18세 투표와 비례대표 준연동제가 적용되는 총선이 일주일 앞으로 바짝 다가왔습니다. 창원시 마산 하포구 선거구에서는 오선 의원이 지켜온 의석을 두고 정치신인들이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데요. 민심을 읽고 대변할 후보가 누구인지 오늘 토론회를 유심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창원시 마산 하포구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 함께할 후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호 2번 미래통합당 최영두 후보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다음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박남현 후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토론회 좌석 배치와 발언 순서는 사전 추첨을 통해 정해졌고 토론 의제는 창원시 마산 하포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에서 결정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토론회는 유튜브와 페이스북에 KBS 뉴스 경담 채널을 통해서도 생중계됩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후보들의 출마 인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추첨 순서에 따라서 먼저 미래통합당 최영두 후보의 출마 인사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마산 하포 시민 여러분, 얼마나 힘겹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봄이 왔건만 언제 벚꽃이 폈는지, 언제 벚꽃이 졌는지 모르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문재인 정권 들어서 우리 국민, 우리 마산 하포 시민들은 정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세상을 살아왔습니까? 거리마다, 가게마다 폐업을 앞두고 문을 닫는 사람들이 넘쳐나고 세계 최고의 기업이 절단나고 청년 실업은 계속 늘어나고 가정의 허리이자 우리 경제의 중추인 30, 40대 실업률은 사상 최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세계 경제는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데 왜 대한민국만 이렇게 후퇴하고 있습니까? 지난해 OECD 국가 명목 성장률을 보면은 36개 국가 중 대한민국은 34위를 차지했습니다. 미국, 영국, 일본 모두 좋은데 우리나라만 1%였습니다.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새로운 직장과 새로운 사회 진출의 꿈을 꾸어야 되는데 실업률 때문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집안의 가장들인 30대, 40대 일자리를 잃고 고통받고 있습니다. IMF 때보다 더 어렵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은행 통계를 보면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자, 다음으로 더불어민주당 박남현 후보의 출마 인사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기호 1번 박남현입니다. 먼저 코로나19에 맞서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계시는 의료진과 방역 담당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그리고 함께 국난을 극복하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배려와 협력으로 반드시 이겨낼 것입니다. 존경하는 마산 하포 시민 여러분, 저는 마산의 과거를 기억합니다. 한때 7대 도시였던 마산은 수도권과 함께 대한민국의 성장을 이끌어왔습니다. 기업도 많았고 일자리도 넘쳐났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의 마산 어떻습니까? 기업은 떠나가고 일자리는 줄어들었습니다. 마산의 책임 누구에게 있습니까? 이주영 국회의원 14년, 20년, 30년 같은 당 국회의원 계속 배출했지만 수많은 기회를 줬지만 마산 발전을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이번에는 심판해야 합니다. 새로운 마산을 위해서 교체해야 합니다. 마산의 몰락, 교체가 정답입니다. 새로운 마산, 젊은 마산, 박남현이 만들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바꾸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마산 하포 선거구에 출마한 두 후보들의 출마 인사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지는 순서는 집중 토론입니다. 먼저 발언 순서에 해당하는 후보가 주제에 대한 입장을 밝히면 상대 후보가 여기에 반론을 제시하고 다시 그에 대한 답변이나 의견, 재반론으로 토론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주제와 무관한 발언은 삼가해 주시고 깊이 있는 토론이 되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주제는 신성장 동력 확보 방안입니다.
과거 마산은 전국 7대 도시로 경제 부흥과 산업화의 중추 역할을 했고 특히 하포구 지역은 원도심으로 활력이 넘쳤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생산력이 감소한 데 이어 지역 경제를 견인할 공단이나 기업 유치도 미흡한 상황입니다. 지역 경제와 지역 공동체 발전에 필요한 성장 동력을 어떻게 확보할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주제에 대한 박남현 후보의 입장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마산 발전의 신성장 동력은 기업과 일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마산의 어려움은 기업이 떠나가고 일자리가 줄어들고 그에 따라서 인구가 줄어들면서 상권도 어려워지는 악순환의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기업과 일자리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마산해양 신도시의 공공기업과 공공기관과 공기업을 이전시켜 마산 혁신도시를 만들 것을 제안드립니다. 경남의 경우 경남 진주에 혁신도시가 만들어진 바가 있습니다. LH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그리고 남동발전 등 굵직굵직한 공기업이 진주 혁신도시로 이전했습니다. 기업이 모이니 일자리도 늘어나고 인구도 자연히 늘어났습니다. 이제 공기업과 공공기관의 두 번째 이전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을 보면 공공기관 이전과 혁신도시의 추가 지정, 총선을 거치면서 검토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이미 용역을 통해서 연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이후에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시즌2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미 공식화했습니다. 이번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공기업과 공공기관의 이전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전 기관과 이전 도시가 정해지기 전에 빨리 손을 써야 합니다. 허성무 창원시장과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함께 원팀이 되어서 꼭 유치할 수 있도록 정부를 설득하고 청와대를 설득하겠습니다. 이번 기회 마지막 기회입니다. 마산 발전의 마지막 기회 꼭 잡아야 합니다. 예, 자 그러면은 최영두 후보께서 박남현 후보께 질문해 주시죠. 네, 박 후보님 공약을 보면은 만일 그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실제로 박 후보님 그 공약집을 보면은 지난해, 지지난해 이제 공공기관 이전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어느 도시 이야기입니까? 전체 10개 도시 맞습니다. 이야기죠. 예. 굉장히 많습니다. 많고 그걸 이제 나누다 보면 사실은 한 개의 도시가 누리는 효과는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지금 이제 송재호, 지금 이제 우리 박 후보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국가균형발전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지금 민주당의 주문으로 청와대의 주문으로 뭔가를 짜내려고 하고 있는데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지난 연말에 기자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122개의 공공기관이 되는데 이게 전부 규모가 작습니다. 이미 노무현 정부 때 2005년에부터 해서 재미 좀 봤습니다. 민주당이 쓸 때마다 진주 혁신도시 옮기고 그래서 우리는 진주 혁신도시 같은 게 없어서 이제 로버랜드를 지어주고 이랬던 겁니다. 오랫동안 민주당 정부 때마다 되풀이되던 이야기고 공약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그 규모 122개 정도 되는 공공기관들이 앞서 옮겼던 150개 되는 공공기관보다 규모가 훨씬 작아서 그 기관이나 공기업이 몇 개나 우리 마산 하포에 데려올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많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숫자로 지금 국가균형발전위원장도 고민하듯이 몇 명이나 올 수 있을지, 몇 개의 기관을 알려줄 수 있을지, 우리 박남현 후보도 있지만 여기 민주당 후보도 많습니다. 마산 창원에도 5개 후보가 있고요. 다 나누어 가지면 정말 얼마나 올지, 정말 과연 그것이 민주당이 늘 조자룡 헝칼 쓰듯이 꺼내 휘두르는 그만큼 효과가 있을지 걱정입니다. 더 중요한 문제는요, 경제를 키우는 것은 공기업, 공공기관이 아닙니다. 그것은 민간 기업의 창의력을 높이고 지금 두산중공업처럼 세계적 발전 기업의 어떤 경쟁력을 높여주고 하는 것이지 민간과 기업이 하는 것입니다. 공기업과 공공기관 같은 곳은 한정된 국가 재원을 분배하는 역할만 할 뿐이지 새로운 일자리와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지는 않습니다. 예, 자, 박남현 후보께서 답변을 해주시죠. 예, 먼저 앞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우리 최영두 후보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우리 혁신도시가 옮겨지면 이렇게 많은 효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혁신도시로서의 성장을 하면 정주 인구가 늘어나고요. 가족 동반 이주율도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혁신도시 입주기업이 1년 사이에 732개가 같이 늘어갔습니다. 혁신도시로 공기업만 오는 것이 아니라 관계되는 유관기업들이 같이 움직이는 것이죠. 지역인재 채용률이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역의 인재들이 공기업에 할당되면서 채용률이 2.5% 증가해서 25.9%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30%까지 하려고 하는데요. 지역 인재들이 대학을 마치고 지역의 좋은 공기업에 좋은 일자리를 갈 수 있는 것, 이런 기회들을 줄 수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역 물품의 우선 구매율, 지역 물품을 우선 구매하면서 지역의 상권과 여러 가지 도움이 되는 부분들도 많고요. 지방 세수는 전체적으로 414억이 증가를 했는데요. 이 부분도 많은 도움이 되는 부분들입니다. 이렇게 혁신도시가 이전을 하면서 여러 가지 상승적 효과들을 함께 발생하는 것이요.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주문한다, 짜낸다,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은 좀 저는 적당치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국토균형발전위원회가 전반적으로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고, 이것은 기본적인 전 책무라고 생각이 듭니다. 좋은 기관이든 나쁜 기관이든 122개의 기관을 국가에서 이전하지 않으면 어느 대기업이, 어느 중소기업이 그 경쟁력이 있어서 지방으로 내려오겠습니까? 솔직히 그것은 현실적으로 바라봐야 되는 부분의 문제입니다. 진주 혁신도시만 하더라도 그렇게 내려오지 않으면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마산의 발전 동력, 다른 부분들이 아니라 기업과 일자리, 그 기업은 공기업과 공공기관이 오면서 메울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다시 우리 최영두 후보께 반론 기회 드리겠습니다. 네, 저 역시도 공공기관이 많이 유치되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되고, 그는 박남인 후보랑 힘을 합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우리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의 고민 속에 묻어 있습니다. 이게 공기업, 공공기관을 많이 이전시키고 싶으면 좋은데, 우리 마산도 많이 받아들이고 싶은데 그럴 만한 기관과 숫자가 많지 않다는 것이고요. 아까 우리 박남인 후보 이야기한 것 중에서 10개의 혁신도시, 굉장히 큰 도시들입니다. 큰 기관들이 같습니다. 그런데 10개의 혁신도시 통틀어서 1년 세수 증가 기여액이 41억입니다. 그러면 한 도시로 치면 4억이겠죠. 그게 어떻게 우리 마산의 산업을 새롭게 일으킬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오히려 이제 박남현 후보와 우리 민주당 그리고 도지사 시장께 제안하고 싶은 게 있는데, 우리가 혁신도시, 진주로 이제 LH 혁신도시에 가면서 로버랜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로버랜드가 지금 아주 여러 가지 경영난을 겪고 있죠. 이것도 살리고 마산의 새로운 성장 산업을 일으키려고 하면은 저는 국립로봇연구소를 마산으로 유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신산업이죠. 이제는 로봇의 시대입니다. 한 가구당 로봇 하나가 생기고 이제 인구 고령화가 되고 하면서 인간을 돌보는 로봇도 많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런 로봇을 우리가 선점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이 국립로봇연구소를 우리 로봇랜드가 생기고 창원의 수많은 이제 기계 산업들, 공작 기계들이 다 로봇 아니겠습니까? 이런 곳이 있는데 이걸 대구로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대구에 가서 대구가 로봇의 메카라고 선언했습니다. 지난 봄에. 저는 도지사나 우리 시장께서 그렇지 않다. 로봇의 메카는 마산이어야 된다. 이 창원이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야 되고, 지금 대구로 간 로봇 연구소를 다시 가져올 수는 없지만, 그렇다면 우리는 앞으로 고령화에 대비하고 새로운 로봇 수요에 대비해서 1가구 1로봇의 시대에 대비해서 휴머노이드 로봇 연구소를, 국립연구소를 유치하겠다. 이처럼 혁신과 성장을 하려고 그러면요, 이런 뛰어난 연구 개발과 인력, 새로운 산업의 소재, 새로운 산업의 추세에 맞는 연구소를 유치해서 오히려 옆에 스타트업 벤처가 들어서고 일자리가 새로 만들어지는 그런 선순환을 만들어야 됩니다. 예, 지금 최영두 후보께서 로봇 연구소 유치를 말씀하셨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신성장 동력 확보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 대안을 들어보겠습니다. 2분 했어 주시죠. 네. 말씀드렸다시피 이 국립로봇연구소를 대구에 빼앗긴 것은 정말 우리 경남 마산으로서는 뼈아픈 실책입니다. 이 부분을 반드시 확보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그 박남현 후보 민주당 역시도 우리 마산의 산업 발전에 관심이 많은 만큼 함께 힘을 모아서 이걸 가져와야 됩니다. 지금 세계적 회사들, 예컨대 소니라든가 소프트뱅크라든가 이런 회사들이 어떤 산업에 주력하고 있냐면 바로 로봇입니다. 소니라는 것은 아이보라는 그러니까 인공 로봇 개입니다. 우리 이제 어르신들이 힘들고 하니까 자식들 보기도 힘들고 하니까 이제 애완견을 많이 키우는데 이것도 참 힘듭니다. 그래서 소니가 주목한 것이 애완견, 인공 애완, 로봇 애완견입니다. 바로 아이보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세계의 수많은 기업들이 구글조차도 로봇 스타트업을 인수하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 우리는 공작기계라든가 로봇에 대한 수요, 로봇 특히 창원의 수많은 공장에 가보면은 로봇을 이용하는 것은 세계 최고입니다. 세계 1위 기업입니다. 그런데 로봇을 이렇게 생산하고 새로운 로봇을 만드는 것은 참 뒤처져 있습니다. 오히려 중국보다 뒤처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로봇랜드가 있고 또 창원에 이런 로봇 공작 기계들이 로봇 산업이 로봇을 가장 많이 쓰는 바로 이곳에서 국립 로봇 그것도 휴머노이드 AI 휴머노이드 로봇 연구소를 차별적으로 만들어서 이걸 유치해서 우리 지역의 로봇랜드에 새로운 산업적 활력을 넣고 또 이웃한 우리 창원의 기계공단 기계산업단지에 수많은 공장에서도 이 로봇 기술을 활용하고 또 무엇보다도 마산 하포구가 가장 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돌보는 것도 한계가 있고 수많은 어르신들의 재활이라든가 또 돌봄이라든가 이런 곳에서도 앞으로 로봇의 수요가 무궁무진합니다. 중국도 무궁무진하고요. 이런 산업을 선점하기 위해서 우리가 휴머노이드 로봇 연구소를 빨리 설립해야 되고 다른 도시가 주장하고 있지 않은 이때 바로 도지사, 시장 그리고 국회의원이 나서서 함께 유치해야 되겠습니다. 예, 자 그럼 이번에는 박남현 후보께서 최영두 후보께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로봇에 대한 신산업, 로봇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를 활용하자는 부분에서 저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는 큰 부분에서는 동의를 하는 부분입니다. 로봇랜드가 만들어지고 로봇랜드와 함께 해야 될 여러 가지 부가적인 산업들이라든지 사업들이 지금 마산에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로봇랜드가 만들어지면서 우리가 한 20년 가까이를 이 로봇랜드 논쟁을 가지고 계속 20년까지는 안 됐습니다만은 오랜 기간 동안 로봇랜드의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봇랜드의 지금 현재 상황은 놀이공원에 불과한 부분들입니다. 그 안에 컨텐츠라든지 내용이 매우 부족한 부분이 많고요. 또 2차로 진행되는 사업은 지금 무산 위기에 있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은 이미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로봇 산업들을 좀 더 제대로 구상을 해서 지역사회에 만들어가는 부분들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로봇 산업들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로봇랜드를 하면서 우리 지역사회가 우리 국회의원들이 좀 무엇을 했는가 좀 고민을 좀 해보셔야 합니다.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이 10여 년을 로봇랜드 하나로 공약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로봇랜드가 만들어진 것은 너무 황당한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의 많은 시민들이 의아해하기도 하고 이것의 효용 가치에 대해서 많은 질문들을 하기도 하십니다. 그런 책임들을 저는 고민을 좀 하셔야 되고요. 말로만 뭘 하겠다, 휴머노이드를 하고 뭘 하고 이런 것들이 실제 검증을 하고 가치적으로 있는 부분이 있는 건지 우리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만들어 놓은 로봇랜드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가지고 여기에 뭘 보강해야 될지 어떤 사업을 해야 될지 이런 고민들이 많습니다. 이런 고민들을 차근차근하게 만들어가면서 지금 현재에 있는 것부터 정상화시키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한번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최영두 후보께서 답변해 주시죠. 네, 함께 고민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민주당이고 또 미래통합당이고 합니다만 우리 박남현 후보나 저나 마산 하포를 같이 걱정한다는 측면에서는 마산 하포당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함께 논의할 거고요. 지금 중요한 것은 지금 이제 저도 공공기관 많이 유치하고 싶고 공기업을 많이 데려와야 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고백할 정도로 그걸 가지고 와서 이렇게 많이 나눠줄 게 없습니다. 또 하나 지금 우리 박남현 후보가 보여드렸듯이 지금 10개 혁신도시의 최고 큰 LH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갔습니다. 갔는데 그 고작 1년간 세수 효과가 라는 것이 41억이고 도시로 나온다면 4억인데 그게 어떻게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지금 우리 박남현 후보와 함께 우리 민주당과 함께 우리 마산 하포당으로서 고민해야 될 부분은 로봇랜드의 부족한 부분을 메꾸고 또 새로운 신산업을 찾아야 됩니다. 제가 왜 로봇 산업을 이야기했냐 그러면 로봇 산업이야말로 새로운 블루오션이기 때문입니다. 당장 우리 가구들마다 앞으로 모든 세계 예측기관들은 이제 가구당 로봇 하나씩 있을 거라 그러거든요. 사람을 돌보고 청소를 하는 것도 하고 심지어는 커피를 가져다 주고 이렇게 할 겁니다. 특히 이제 어르신들이 많아지면은 이 어르신들을 돌본다는 게 참 큰 일입니다. 이제 이런 그 어르신들의 재활 운동도 시켜드리고 어떤 외로움도 달래드리고 음악도 틀어드리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이미 실현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른 도시가 하지 않을 때 빨리 선점하는 것이 우리 국회의원이나 시장, 도지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로봇뿐 아닙니다.
또 하나 성장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 지금 모든 분들이 이제 휴대폰, 스마트폰 쓰면서 동영상을 찍고 또 그걸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필요한 것이 데이터 센터입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에 춘천에 1데이터 센터가 있다가 그걸 이제 세종으로 하나 더 만들었죠. 지금 수많은 국내외 대기업들이 데이터 센터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 같은 것은 바닷가 그리고 고압선이 흐르는 곳 이런 곳이 좋습니다. 마산 하포, 마산 가포 지역 같은 경우에 최적지입니다. 이 데이터 센터가 들어서야 AI 빅데이터 산업이 함께 발전할 수 있습니다. 예, 자 박남현 후보께서 재반론이나 정리 발언 해주시죠. 예, 그 로봇 산업이 아까 대구로 갔다라고 말씀을 좀 하셨는데요. 그동안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뭘 했는지 저는 좀 묻고 싶습니다. 대통령 모든 것이 기성정결 대통령이면 뭐 대통령이 이 나라 전체를 다 관리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책임 있는 자리이긴 합니다만은 그러면 지역의 국회의원, 도지사, 시장 뭐 수많은 사람들을 뽑아놓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을 한단 말입니까? 그런 책임 없는 그리고 한쪽으로 책임을 돌리는 그런 부분은 매우 부적절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역에 국회의원을 배출한 오랫동안 한 당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국회의원들을 배출하고 사람이 바뀌고 또 한 명이 14년을 오랫동안 국회의원을 하면서 마산을 위해서 별로 해놓은 것이 없다라는 평가를 받는 것 지금 이것이 저는 마산의 현실이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로봇랜드만 하더라도요. 지역에 이제 부족한 부분들이 많은데 이 부족한 부분들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 저는 로봇랜드의 컨텐츠를 좀 보강하고 레고라든지 사람용 로봇을 좀 보여줄 수 있는 부분들 여러 가지 부족한 컨텐츠를 채워서 로봇랜드가 좀 내실화될 수 있도록 그리고 제대로 여러분들에게 알려져서 많은 분들이 오실 수 있도록 좀 만들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로봇 같은 경우에는요. 전체적인 뭐 여러 가지 사양이 있겠지만은 저는 지역 현실에 맞는 로봇에 대한 뭐 부분들도 필요하다. 그래서 구산면이라든지 우린 진동면에 해양 양식, 해양 수산 양식 부분들이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그렇고요. 그러면 해양 수산 양식에 특화된 로봇의 센터를 유치한다든지 이 부분들을 연구할 수 있는 뭐 단체를 만들어서 함께 연구를 하고 그 센터들을 통해서 수산 양식 로봇들이 만들어지는 과정들 이렇게 좀 지역을 특화할 필요성이 있다. 아까 뭐 혁신도시가 뭐 그렇게 효용성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다른 기업들 마산까지 그리고 지역까지 내려오지 않습니다. 수도권이 왜 가밀화되고 편중화되겠습니까?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결단이고요. 이 부분들이 저희 지역에서는 가장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이번에는 후보의 자질을 검증하는 시간입니다. 주도권을 가진 후보가 이 8분간 상대 후보의 자질을 검증하되 발언 시간이 2분을 넘지 않게 시간을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자질에 관련한 질문들을 해주시고 인신공격성 비방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최영두 후보께 주도권을 드리겠습니다. 박남현 후보의 자질을 검증해 주시죠. 네, 우리 박 후보님 참 새로운 젊은 후보와 우리 마산 하포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함께 경쟁하게 돼서 정말 반갑고 기쁩니다. 그리고 뭐 우리가 같이 경쟁하고 있지만 우리는 항상 같은 마산 하포를 발전을 바라고 또 창원과 경남, 대한민국 발전을 바란다는 점에서는 다 똑같은 한 팀입니다. 이제 사실은 국회의원은 단지 이제 지역의 현안만 챙기는 것이 아니고 국정의 방향을 크게 결정해야겠죠. 그런데 이제 박남현 후보께서도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청와대에서 일해보신 경험도 있고 한데 우리 정부의 성적, 집권 3년간의 정부의 경제 성적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이제 모두 발언 중에 이제 중단되었는데,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요, 경제 성장이 그동안 물론 IMF 요한위기도 있었고 또 리만 브러더스 이후에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도 있어서 그 당시에 잠깐 주춤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 성장, 60년대 경제 개발을 한 시기 이후에는 대한민국 경제는 세계가 부러워할 정도로 계속 성장해 왔습니다.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 지난 3년간 대한민국 경제는 뒷걸음질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우리 국내 언론들이 정파적으로 뭐 편파 보도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이 파이낸셜 타임즈라든가 세계 유수의 경제 전문지들이 정통한 신문들이 한국은행 통계를 인용해서 보도한 것을 보면은 뭐 국내에서도 그런 전문가들 의견이 많습니다. 한국 경제가 50년 만에 최악의 상황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경제라는 것은 항상 어느 정도 성장해 가야 됩니다. 그래야 일자리가 생기게 되는 것인데 지금 지난 3년 동안 우리 대한민국 경제는 계속 2%대였습니다. 그리고 성장률이 떨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게 세계 경제가 모두 나쁘면은 그럴 수 있겠다 생각했는데 세계 경제는 모두 좋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 중에
36개국인데 그중에 지난해 명목 성장률이 우리나라가 36개국 중에서 33위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할 때는 바로 그게 16위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지금 서민들이 어렵고 실업률도 늘어나고 청년들도 일자리가 없어 고민하고 있는데 현 정부의 이런 경제 정책에 대해서 우리 박 후보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자질과는 무슨 의미가 있는지 저는 좀 의아해하기는 한데요. 공약에 할 질문들을 자질 검증을 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집권 3년 차의 경제 성장의 기조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 발전의 효과를 갖다가 만들어내겠다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기도 하고 실천 방안이기도 하였습니다. 물론 어려운 부분들도 있고 우리는 지난 시기에 엄청 많은 고성장을 이루어왔습니다. 그 고성장 시대는 예전 지금의 중국과 같은 고성장 시대가 있었기도 했지요. 그러나 3만 불 시대에 접어든 지금의 한국의 경제로서는 기존적인 부분들을 함께 반영을 하고서라도 어느 정도 2% 3%대의 성장률을 감안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 상황이 있다.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요. 외국 신문 그리고 국내 신문 여러 가지를 말씀을 하지만은 꼭 자기 입맛에 맞는 신문들만 골라서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여러 가지 정책과 내용들을 보면 물론 비판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비판을 수용하는 것도 당연한 정부 입장에서는 당연히 수용하고 그 부분들이 맞다라고 생각하면 반영하는 것도 저는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만은 과도하게 정부를 비판하기 위한 비판 이런 것은 저는 좀 너무 과도한 비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합니다만은 오늘 무디스가 G20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내놓은 걸 보면요. 독일이 마이너스 3%, 이탈리아가 마이너스 2.7%, 영국, 일본, 미국이 다 마이너스 되지만은 한국만 유일하게 0.1%의 성장률을 플러스 성장률도 가능할 것 같다라고 전망치를 이미 내놓은 바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의 경제의 체질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 그리고 이 어려운 코로나 상황에서도 지금 견딜 수 있는 체질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어느 정도 잘 관리해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들이 너무 정권을 심판하기 위한 발목 잡기를 위한 꼭 무언가를 때리기 위한 이유 있는 그런 비판이 되어서는 아니 되고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대한민국을 걱정하고 경상남도를 걱정하고 마산 하포를 걱정하기 위해서 함께 더불어 잘 살아가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회의원의 책무라는 것이 좋은 내용들을 많이 알리고 그리고 서로 다른 당이라 하더라도 좋은 게 있으면 그렇게 칭찬해 주면서 함께 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거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부분들을 너무 강하게 드라이브하는 것은 지금 너무 제가 주도권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주도권이 최 후보한테 있고 최 후보께서는 가능한 많이 들었는데 자질을 중심으로 좀 얘기를 해주시면 제가 이제 하는 것은 좋겠습니다. 이런 겁니다. 국회의원 자질이 이런 겁니다. 국회의원 자질은 당지 지역의 현안이 아니라 국정의 전체 방향을 결정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민주당, 경남 지역의 민주당 의원들 그리고 후보들에게 부탁시키고 싶은 것은 정말 지역의 고통을 대통령에게 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의 고통을 전하고 탈원전 문제도 그렇고요. 지금 말한 통계들은 외국 신문이 문제가 아니라 한국은행이 통계를 작성한 지난 50년 내에 통계 추세를 가지고 숫자를 가지고 정확히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 이 문재인 정부나 우리 민주당의 많은 분들의 문제점은 뭐냐면은 이런 지적을 하면 터무니없다거나 또는 그것은 일부 신문이라거나 이렇게 자꾸 그 진실을 보지 않고 자꾸 그걸 회피하는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을 비난하지 말아라든가 하는 본질을 외면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정책을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잘못하고 그러면 빨리 고쳐야 되는데요. 고치지 않고 자꾸 방치하면 그게 더 나빠지고 지금 이런 것들은 전부 제가 이야기한 통계들은 한국은행, OECD 같은 정통한 그 경제 기구 전문 기관들이 한 평가들입니다. 그런 평가를 보더라도 우리 박남희 후보가 국회의원이 되시면은 과연 우리 대통령에게 딱 이 경제 정책에 대해서 정확히 이야기할 수 있느냐? 그런 문제가 중요한 자질입니다. 단지 국회는 지역구의 사업을 챙기고 하는 국회의원이 아닙니다. 나라의 방향을 결정해야 되고요. 이 국민들이 얼마나 걱정이 많습니까? 제가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탈원전 정책 같은 겁니다. 지금 이것 때문에 우리 창원 경제가 직격탄을 맞았는데요. 지금 원전에 대해서 이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 비판한 사람이 누구냐면 인천에 있는 송영길 의원입니다. 민주당 중진 의원이죠. 이런 분이 정확히 비판합니다. 그런데 정작 탈원전 정책으로 직격탄을 맞고 있는 이 창원에 경남의 국회의원, 시장, 도지사는 말이 없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폐업의 위기에 처해 있고 수주 절벽에 처해서 500개 업체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 말이 없습니다. 그러다 급기야 최근에 이제 장훈시장께서도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대통령에게 건의를 하기도 했는데 지금 마산 하포의 국회의원이 되려면은요. 이 민주당 정부가 잘못하는 거, 대통령이 잘못하는 거, 대통령이 잘못 상고하고 있는 거, 이 원전만 하더라도 지금 이 원전이 우리 두산중공업의 원전이 체르노빌이나 후쿠시마 원전이랑 질적으로 다른 겁니다. 세계적으로 안전해서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3초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박남현 후보 자질 문제입니다. 이 무조건 비판에 대해서 그렇게 회피하고 남 탓이라고 그러지 마시고요. 국회의원이 되시면은 지역의 여론, 지역 경제에 심각한 문제를 대통령과 당 지도부에 건의하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하시죠. 예, 맞습니다. 저는 그 점에 대해서 재용도 후보님의 그 내용에 대해서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당에서 그리고 대통령에게 직언할 수 있는 것 당연히 국회의원의 책무고요. 지역의 의견들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재용도 의원님의 같이 하셨던 그 앞에 당에 계셨던 분들은 과연 뭘 했나? 지금 이 질문을 또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제 답변이 너무 짧네요. 예. 자, 최 후보께서 공약 검증해야 할 내용을 자질 검증에서 많이 지금 해주셨어요. 자, 이번에는 박남현 후보께 주도권을 드릴 텐데, 지금은 자질 검증 시간이니까 가능한 한 최 후보의 자질에 중심을 두시고 질문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박남현 후보 시작해 주시죠. 네, 먼저 자질 문제를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조금 아픈 부분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 의견이라기보다도 시민들이 또 물어봐 들어가는 이야기도 있었으니까요. 먼저 공보문에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병역 사항을 보면 이제 소집 면제 그리고 사유로 수용이 되어 있는데요. 전과 기록이 있습니다. 수용이 군대를 안 간 이유이기 때문에 공문서 변조 공문서 행사, 국가보안법 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집시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이렇게 무려 5가지 법률에 걸쳐가지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그리고 자격정지 1년 이렇게 받았습니다. 투철한 국가관과 안보관을 좀 중심으로 하는 우리 보수정당의 입장에서는 군복무는 가장 이례적인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는 몇 번 당대표도 그렇고 하여튼 군복무에 대해서는 이렇게 자유롭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데 하여튼 면제 사유가 이제 수용으로 되어 있는 걸로 봐서는 국가보안법 등 5가지 위반으로 이제 군대를 가지 않았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묻고 싶고요. 그런데 이게 집행유예 같은 경우에는 실제 감옥에서 형을 살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징역 1년을 받고 집행유예가 3년이 이제 유예되는 건데 그러면 감옥을 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군대를 안 갔다.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요. 제 상식으로는 3년 정도의 군복무가 예전에 그렇게 시간이 갔다라고 하면 3년 정도의 형을 살아야 군대를 안 가야 되는 이런 것이 좀 형평성이랑 맞든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당시에는 아마 제도가 그렇게 했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대 문제가 나오면 정치를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내가 군대를 안 갔다. 그렇게 생각이 들면 군대를 안 간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충을 좀 할 수 있을까? 군대 안 가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다른 것을 어떻게 한다든지 그럼 다른 활동을 좀 해서 이 부분들을 좀 보강을 해서 보수정당이라든지 우리 국가관과 안보관 매우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가치를 제1로 치는 정당의 후보께서는 이 군대에 가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예, 박 후보님 참 잘 물어주셨습니다. 사실 그 부분이 제 청춘에서 가장 뼈아픈 대목이기도 합니다. 지금 당장 하나 하자면 이제 그 수용 생활이라는 게 제가 감옥에 살았습니다. 실제로 살아서 저도 이번에 병적 증명서를 보니까 저는 감옥을 갔다 와도 군대를 갈 의사가 있었는데 감옥에 있을 당시에 바로 소집 면제가 되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수배 중일 때 제가 현역병이었는데 이제 부충력으로 이게 병과가 바뀌어지고 그런 걸 이번에 봤습니다. 그건 제 의사가 아니고 당시 제도가 그랬다는 것이고요. 아마 그것은 당시에 병역 자원이 많았기 때문인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상당히 좀 제복 체질입니다. 제가 대학 때 문무대 제 군사훈련은 다 했습니다. 우리 박남현 후보 고등학교 혹시 M1 소총 분해 조립 이런 거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때는 교련이 많아가지고 고등학교 때 M1 소총 분해 조립하면 제가 항상 1등 했습니다. 가장 빨리 분해 조립하고 했고요. 제시훈련도 그렇고 문무대 갔을 때는 문무대 대학생들 군사훈련 받는 곳이죠. 제가 서 있는데 그 교관이 가장 군인처럼 보였는지 저보고 중대장을 하라 그랬습니다.
예, 그 정도로 저는 군사, 그리고 M16 사격 훈련에서도요, 제가 최고점을 받기도 했습니다. 문무대 훈련에서. 저는 기본적으로 국방의 의무는 굉장히 소중하고, 저희 집안은 사실 병역 명문가라고 할 만합니다. 제가 저희 큰아버지가 계셨는데 6.25 때 돌아가셨습니다. 지금 현중탑에 그 이름이 있고 특등 상사로 이제 마지막에 추도됐습니다. 제가 이제 그분의 지금 제사도 모시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 부친 삼촌들 다 병영도에서 근무하시고 그랬고 동생들 다 전방에서 근무해서 저만 병 수영 생활 때문에 군을 못 갔는데 항상 그 부분을 늘 공익의 의무로 보충하려고 합니다. 네. 뭐 가족들 다 가는 건 당연한 거고요. 본인이 안 가신 거에 대해서 좀 그렇게 뭐 말씀을 드린 거고 또 군대는 저도 육군병장 박병장입니다. 제가 군대 같은 경우에는요, 그 기술 조립하고 기술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그 생활이 힘들고 맞습니다. 거기서 느껴지는 여러 가지 뭐 추억도 남겠지만은 그 어려운 시기를 함께한 부분을 가지고 전후회도 가지고 군대란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뭐 생활 부분이 좀 중요한데 너무 기술적인 부분을 말씀하셔서 그런 부분이 저도 군체적인 이야기입니다. 군에 가고 싶습니다. 네. 좀 지금이라도 한 3년 정도 갔다 오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만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하나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보님 공천 과정에서 여러 가지 뭐 우여곡절이 많았기도 했습니다. 먼저 이제 앞에 오선을 하셨던 우리 이주영 의원께서 컷오프를 당하셨는데요. 컷오프 당하시면서 끝까지 이제 여러 가지 뭐 기자회견까지 하시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언론 보도 제목을 보면 최영두 ML당 결선 기도하다가 지명수배된 사실을 은폐했다. 최영두는 공산주의 확신자다. 공천을 취소해야 한다. 뭐 이런 언론 보도가 이제 나오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저는 ML 이렇게 이야기해서 저는 메이저리그인 줄 알았습니다. 괜찮네. 그런데 이게 자세히 보니까 옆에 마르크스 레닌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러니 제가 보수 후보들하고 이렇게 토론하면서 마르크스 레닌에 대해서 또 질문하기는 정말 처음이기도 하고 좀 이게 좀 생소한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들 공산주의, 사회주의, 북한 이런 이야기 하시면 많은 알레르기 반응들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수를 자처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력이 가능할까 싶을 정도로 좀 의아스러운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공보물 소명서에도 이제 ML당이라든지 마르크스 레닌당이죠. 이 내용에 대한 부분들은 공보물에는 없습니다. 민정당 당사 점거 내용하고 뭐 관계되는 내용들만 있고요. 그런데 이제 기사에 나왔던 부분은 ML 정당, 마르크스 레닌 정당의 결선 기도를 하다가 지명 수배된 사실을 은폐했다. 이런 뭐 기사들을 뭐 이주영 의원께서 쭉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소명은 좀 별로 없었던 것 같다. ML당에 대해서 어떻게 뭐 결선 기도를 하신 건지 어떻게 뭐 참여를 하신 건지 이 부분이 좀 궁금하고요. 이주영 국회의원의 그 기자회견을 다시 한 번 더 보면 이 ML당 이력에 대해서 솔직히 고백을 하거나 반성을 하거나 전향의 뜻을 밝힌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렇다면 뭐 두 가지로 좀 요점을 좀 정리를 하면요. ML당, 마르크스 레닌당이죠. 결선 기도를 진짜 하신 건지 그리고 그 이력이 있으시다면 반성과 전향의 뜻을 이렇게 밝힌 적이 있는 건지 그런 부분을 묻고 싶습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상당히 이주영 부의장이 말씀하시면서 큰 파장이 있었던 이야기고 저도 이제 이야기하고 싶은 게 많습니다. 우선 이주영 부의장께서 그 주장을 전부 거두어드렸습니다. 이주영 부의장께서 사실은 제시한 신문에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당시에 뭐 중앙일보, 경남신문 두 개를 제시를 했는데 그 내용 중에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ML당 사건이라는 사건이 있었고 그 사건 말미에 최영두가 수가 수배자로 있다는 그것만 가지고서 마치 모든 것을 제가 다 한 것처럼 했는데 그렇지 않고 그리고 제가 이제 그래서 사실 그 사건을 잘 모릅니다. 제가 수배 중에 만났던 친구들이 구속되면서 이렇게 같이 엮인 건데 나중에 그래서 이번 기회에 찾아보니까 실제로 그 사건은 나중에 기소 단계에서 우리 박 후보님도 법대를 나오시면 알겠지만 기소 단계에서 모두 빠졌다고 합니다. 굉장히 무리한 기소였다라는 것이고요. 더 중요한 것은 그 시절에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민주주의가 그저 더진 게 아닙니다. 우리 같은 젊은이들이 당시에 모든 시민들이 나서서 싸우고 고문당하고 하면서 이루어진 거거든요. 저는 그 시기절을 자랑하지도 않았지만 숨기지도 않았고요. 또 그런 것에 대해서 여기까지 일단 듣겠습니다. 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후보들의 자질을 검증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론은 지금 창원시 마산-하포구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마산-하포구 선거구 후보자 토론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다음으로 후보들의 공약을 검증하는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발언 순서에 해당하는 후보의 주요 공약을 먼저 들은 후에 상대 후보께서 세부적인 공약을 검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후보당 10분의 시간이 주어지겠습니다. 공약 발표 시간 2분을 꼭 지켜주시고 검증 과정에서도 질문과 답변이 2분을 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남현 후보 공약 발표 2분 동안 해주시죠. 네, 저는 두 가지 공약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마창대교의 통행료를 인하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마창대교는 비상 통행료로 매우 유명합니다. 막대한 채소 운영 수입 보장 등으로 해서 물 먹는 하마라는 논란까지 있었습니다. 킬로미터당 통행료를 봤을 때 거가대교보다도 더 비싼 통행료를 저희 마산 시민들과 창원 시민들이 내고 있는 것입니다. 통행료가 만일 인하한다면 많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연히 통행량이 늘어날 것이고 마산과 창원을 연결하는 그 접근성이 매우 좋아질 것입니다. 교통량이 분산되면 마산 시내에 교통량의 효과도 발생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추가적으로 마산과 창원의 접근성이 좋아지면서 주거 환경이 좋아질 것이고 미분양 아파트라든지 아파트 가격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허성무 창원시장과 김경수 도지사와 함께 하나의 팀으로 협력을 해서 마창대교 재구조화 사업을 통해서 통행료를 반드시 인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자 사업의 경우에는 정부와 국회의 관리 감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야간과 휴일에도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달빛 어린이병원을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간과 휴일에 아이가 아플 때, 열이 날 때 발을 동동 구르는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응급실밖에 갈 수가 없는 경우가 많은데요. 소아과 전문의가 야간과 휴일에도 검진을 할 수 있는, 진료를 할 수 있는 달빛 어린이병원을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아에 대한 문제를 하나 더 말씀드리면 독박 육아가 둘째를 생각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육아의 어려움과 힘든 점이 많습니다. 돌봄의 체계를 바꾸고 육아와 돌봄에 대한 부분들을 더욱 강화하고 확대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최영두 후보께서 박 후보의 공약을 검증해 주시죠. 네, 마창대교 요금 인하, 이건 제 공약에도 있습니다. 사실은 인하해야 되고요. 지금 요금 구조 체계가 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경직적인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이제 우리 박 후보랑 함께 힘을 모을 수 있고, 근데 이제 박 후보에게 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이 지난 도지사가 사실 할 수 있는 역할이 많습니다. 지난 도지사 홍준표 지사 때 사실은 비슷한 문제가 제기돼가지고 협약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소형차 기준 협약 통행료를 이제 계속 물가 상승률을 해서 올리도록 돼 있거든요. 그걸 딱 조정을 해가지고 실제로 최대 3,500원으로 한 900원 정도 나눈 그런 게 있었습니다. 이건 도지사의 결심, 도지사의 어떤 정책적인 판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박 후보께서 우리 경징수 지사, 허성무 시장과 완팀이니까 자꾸 협의해서 이건 뭐 국회에 가서 국회의원이 되기 전이라도 지금 당장 좀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또 하나요. 이게 민간 기업이 이제 투자를 하고 할 때 민자를 유치하면서 이런 이제 그 협약이 이루어지게 됐는데 민간 기업이 우리나라 공공요금 체계가 보면 지나치게 경직적입니다. 지금 우리 박 후보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하포구 주민들도 창원 시민들이 그 마창대교를 자주 이용해서 하면은 요금을 인하하더라도 이 콘소시엄 회사는 돈을 더 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 우리 마창대교가 경관상 많이 비교되는 샌프란시스코의 검문교, 골든게이트 가보면요. 요금 체계가 굉장히 다양화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도 요금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박 후보님 지금 여기 할인 혜택이 있는 거 혹시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있죠. 근데 그거보다 이제 40장을 사면은 이게 깎아주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마산 하포구 사시는 주민들 또 창원에서 마산 하포구 오시는 분들은 굉장히 자주 이용하게 될 겁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사실 마창대교로 넘어왔는데 차가 없습니다. 예, 질문 좀 해주시죠.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 지금 요지는 뭐냐면 당장 지금
이건 국회의원 공약이 아니고요. 선거 공약이 아니고 당장 원팀으로서 좀 해결해 주십사 하는 게 있고 해결해 주실 때 저는 우리 박 후보님께서 뭘 얘기냐면 그쪽에다가 그 회사에다가 요금 체계를 굉장히 탄력적게 해서 지금 마창대교는 텅텅 비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으로 마산으로 들어오는 해안도로 들어오는 이 길은 수출 정문 오는 길은 항상 막히거든요. 만일 요금을 적절하게 인하한다면은 훨씬 더 통행량이 늘어나서 수익도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그 회사에게 도지사님과 시장님이 좀 가르쳐 주시라고 좀 주문해 주십시오. 예, 답변해 뭐 주시죠. 전반적으로 뭐 동의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국회의원의 공약이기도 합니다. 뭐 재영도 의원님 후보 공약 한 모퉁이에 있는 것도 제가 봤습니다만은 이게 마창대교의 통행료 인하가 생각보다 지역의 파장이 매우 큰 부분입니다. 이게 우리가 500원, 1000원 작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요. 서민들 입장에서 이 통행료를 자주 이용하는 입장, 그리고 출퇴근을 하시는 입장, 그리고 기업하시는 분들, 물류가 이동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서 보면요. 그 통행료 얼마가 그분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는, 그리고 그 도움을 통해서 교통량이 늘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들도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나비 효과라고 하죠. 작은 부분들이 큰 파장을 일으키는 부분들이 많은데요. 이런 부분들이 작다고 생각해서 국회의원이 우리가 모르고 넘어간다든지 신경을 안 쓸 것이 아니라 이 부분들은 가장 실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물가의 부분이기도 하고 삶의 가장 피부에 맞닿는 시민들의 삶 속에서 가장 피부에 맞닿을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오늘 전반적으로 도지사와 시장과 함께 그런 부분들을 협의해 달라는 말씀을 잘 들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함께 협의해서 하나의 팀으로 열심히 만들어 가겠다는 말씀드리고 마창대교 통행료 인하 재구조화 사업은 제가 반드시 책임지고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해주셔야 될 부분이기도 하고요. 국회의원 선거 당락을 떠나서 함께 이 부분들은 손잡아서 함께 만들어갔으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 다른 공약을 좀 더 말씀을 드리면요. 마산과 거제대교의 조기 착공을 가지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산과 거제, 부산을 잇는 관광 인프라가 구축이 될 거고요. 로봇랜드와 부산관광해양단지, 마산 시내의 관광이 활성화될 걸로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기 착공이 될 수 있도록 국도 5호선이 제대로 활동이 되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로봇랜드가 이 부분에서도 같이 시너지 효과가 될 수 있도록 제가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꿀딱 거기까지 듣고 우리 최 후보님 반론이나 제질이 해주시죠. 예. 그래 참 우리 박 후보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국정만 돌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 유권자들의 의사를 잘 따라야겠죠. 별을 따달라 그러면 어떻게 별을 따서 드릴까 고민해야 되는 게 국회의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드린 말씀은 뭐냐면은 이거는 국회의원이 돼서 꼭 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정부가 하는 일보다는 도가 결정하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 완팀인 김경수 지사와 우리 박 후보가 당장 상의해서 국회의원 총선 승리까지 기다리지 말고 빨리 좀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고 또 그런 제안으로 제가 또 박 후보님께 드린 제안은 뭐냐면은 금문교의 경우처럼 요금 체계를 다양해서 이 통행량을 늘려서 요금은 낮추면서 통행량을 늘리면은 회사의 수익도 늘어나거든요. 그러면 MRG 부분도 다시 조정할 부분이 생길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선진 기법을 도입해 달라고 도지사님을 통해서 좀 회사에 압박을 가하라고 해주십시오. 네. 예. 박 후보님 말씀해 주시죠. 네, 마창대교가 만들어질 때 어떻게 계약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부조리한 부분들도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계속 이 재구조화 부분들이라든지 재협상에 대한 부분들도 이야기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모든 일이라는 게 처음에 좀 만들어질 때 좀 제대로 만들어졌으면 하는 생각들을 그럼 가져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거제대교, 마산 거제대교죠. 마산 거제대교 국도 5호선을 해상 구간을 확장을 하고 나면 로봇랜드가 정상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 마산과 부산 이렇게 메가시티 지금 전략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메가시티 전략상에 거제와 마산을 잇는 이 대교가 조기 착공되어서 그 효과, 시너지 효과가 같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산해양 신도시에 아까 공공기업과 공기관을 이전 유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부분과 함께 마산해양 신도시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저는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현대미술관의 남부관을 유치하겠다고 우리 최영도 후보님도 같이 함께 공약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남부관과 함께 마산을 대표할 수 있는 문화예술형 랜드마크를 건설하는 게 맞다.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와 같은 랜드마크, 특히 바다를 끼고 있는 마산의 특성을 잘 살린 이런 건물들이 만들어지면 마산의 자랑이 될 수 있고 그리고 문화와 이
그 예술에 대한 뭐 사랑이 매우 깊은 마산으로서는 이 시민들의 만족도 매우 높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공원과 쉼터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공원과 쉼터들을 좀 더 많이 개발하고 그 해안가 주위를 산책로로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삶과 여유를 좀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마산 신해양도시를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핵심은 저는 기업과 일자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공기업과 공공기관이 이전하지 않으면 마산 해양신도시는 그냥 공원이 되고 그냥 쉼터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그런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여기에 정주 인구가 늘어나고 일자리가 만들어지면 상권이 활성화될 거고요. 상권이 활성화되면 주거 환경이 좋아지는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들 그리고 마산 경제의 선순환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요. 마산을 발전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 이번 기회가 저는 마지막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어떤 말씀을 하셨지만은 저는 이번 기회가 마지막 기회 선정될 수 있는 이 마지막 기회를 잘 잡아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이번에는 최용두 후보의 공약을 듣고 이 박남현 후보께서 검증을 해주시겠습니다. 자, 먼저 2분 동안 최용두 후보께서 공약을 발표해 주시죠. 네, 우리 박 후보님도 그러시겠지만 사실은 마산의 문제를 생각하면 잠이 안 옵니다. 이 마산의 위기가 정말 심각합니다. 아파트 미분양 사태, 전국 최악의 미분양 사태가 있습니다. 재개발이 지연되고 있어서 이 재개발 조합원들, 우리 시민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재산상의 피해도 막대하고요. 자, 이런 위기, 그리고 학생 수는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학생 전체 인구가 줄어드니 그렇죠. 경상남도가 이미 예측했듯이 지금 330만 명인 경남 인구가 2100년이 되면은 2100년이 되면은 이제 그 60만 명을 줄어든다고 합니다. 마산도 심각할 겁니다. 마산에 있는 초등학교 매년 입학생들이 학교 하나가 없어질 만큼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 넘쳐나는 집들, 우리가 시장의 그 한기를 어떻게 새로운 훈기로 메울 것인가 고민이 큽니다. 조금 전에 박남현 후보 이야기했듯이 저는 바로 마산의 환경, 마산을 관광 거점으로 만드는 것이 해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정주 인구나 아무리 공기업이 와도 몇백 명이 안 옵니다. 그걸로 가지고는 이 마산의 엄청난 집값 문제라든가 이 미분양 사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시장의 한기를 훈기로 채울 수가 없습니다. 관광객이 몰려와야 됩니다. 마산은 그 특성이 유럽의 지중해랑 똑같습니다. 바다가 육지 속으로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웃에 통영거제가 있고요. 그래서 이 통영거제와 함께 이 관광, 지중해 관광, 한국 지중해 관광 거점 도시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국도 5선도 좋은 시발이 될 테고요. 저는 마산 어시장에서 창포까지 그 아름다운 지중해 해변을 따라서 걸을 수 있는 300리길, 해안 300리길을 만들고 또 인공섬에도 어떤 랜드마크 공원을 만들고 또 전국의 젊은이들이 찾아올 수 있는 게임 테마파크 같은 것을 마침 마산에 NC 구장이 있기 때문에 NC 같은 유명한 게임 업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게임을 즐기러 또는 해양 관광을 하러 또 통영 거제를 거치면서 마산을 꼭 구경해야겠다. 어시장에 가야겠다. 이렇게 해서 올 수 있도록 그래서 한 1000만 관광시대를 만들겠다는 게 제 공약입니다. 자, 박남현 후보께서 공약 검증해 주시죠. 네, 이미 창원은 1000만이 넘었는데 마산이 1000만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1000만 관광시대 매우 좋습니다. 1000만 관광시대도 매우 좋고요. 관광 인프라가 만들어지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관광의 핵심은요. 자고 가는 관광이어야 합니다. 그냥 거쳐가는 관광은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자고 가는 관광은 저녁에 먹거리를 먹고 잠을 자고 다음날 소비를 하고 지역을 떠나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지나가는 관광은요. 그냥 지나가서 근처에서 간단한 간식 정도 사 먹고 지나가는 관광이 되기 때문에 지역사회에 사람만 지나가는 것이지 도움이 되지 않는 부분들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관광하시는 분들을 위한 어떤 정주환경을 만들 것인가. 이 부분들이 머무러 갈 수 있는 관광이 무엇인가 이런 고민들을 해야 됩니다. 지금 마산의 관광 인프라를 보면요. 여러 가지 머무를 수 있는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매우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보랜드 같은 구산에도 그 콘도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해양신도시한테 여러 가지 다른 부분에 또 쉴 수 있는 관광 인프라들을 그리고 호텔 같은 부분들도 만들어내야 된다는 이 내용들이 많습니다만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인프라가 모자란 부분들도 있고요. 만들지 못한 부분들도 있어서 그냥 거쳐가는 관광이 된다면 저는 매우 힘들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마산 해양신도시 관련해서 네버랜드 아까 이야기를 좀 하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네버랜드를 하기보다는 좀 로봇랜드를 정상화하는 게 문제가 아닌가.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 디즈니 월드, 플로리다의 올랜도에 위치하고 있는 디즈니 월드 같은 경우에는 규모도 크기도 하고요. 하루에 다 돌아보지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 규모와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모이는, 그리고 자고 가는 이런 부분들이 그 흥행에 뭐 여러 가지 요인이 되고 있는데, 홍콩의 디즈니랜드 같은 경우에는 규모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실패한 부분들이 많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활용을 하셔서, 고민을 하셔서 네. 저는 정책이 만들어졌으면 고맙습니다. 어떨까 싶습니다. 상당히 우리 박남희 후보랑 이 문제에서 공감을 이루어서 참 기쁩니다. 그 네버랜드에 대해서 잠깐 한마디만 또 보태면은, 네버랜드라는 것은 이제 우리 소설 영화 피터팬에 나오는 영원히 늙지 않고 또 꿈과 모험이 항상 넘치는 그런 이제 동화 속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NC 같은 경우에 리니지 게임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이제 보면은 모든 청년들이 거기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게임방에서만 아니라 마산의 이런 자연 환경을 보면서 바다 바람을 쐬면서 그런 온라인에서 경험했던 게임을 해보자는 것이고요. 근데 이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인공섬이 이게 지금 일정 부분 부채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섬을 그냥 공기업에 그냥 주고 이럴 수가 없습니다. 그 시민들의 부채거든요. 그래서 일정 부분은 기업이, 이게 아마 창원시가 계획하는 그 계획에도 나와 있을 텐데, 일정 부분은 기업이 거기를 차지해서 기업에서 이익을 창출해서 그 수익금을 나누어 가지는, 배분하는, 그래서 마산 시민들에게는 그것이 오히려 매력 포인트가 되어서 관광객이 몰려오기도 하고, 또 인공섬을 조성하기 위한 부채를 갚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게 하나 있고요. 제가 또 하나 하고 있는 건, 우리 박남수랑 비슷한 점이 있는데, 저는 이제 마산을 스마트 교육 1등 도시로 만들겠다는 게 제 주요 공약입니다. 이 스마트 교육 도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지금 우리 중학생이 올라가면 우리 마산 학부모들이 고민을 합니다. 창원으로 옮겨가야 되지 않을까? 다른 도시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근데 이제는 그걸 옮기지 않고 여기서 새로운 기술, 과거에는 한 교실에 30명, 40명, 예전에 우리 때는 60명이 앉아서 똑같이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구가 줄어드는 만큼 학생 하나하나의 소중한 재주와 재질과 또 학업 속도에 맞추어서 따로따로 1대1로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학생 수가 줄어들었고 스마트 교육 기술도 굉장히 발전했습니다. 지금 당장 코로나 때문에 이제 그걸 선보이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런 인프라가 안 돼서 고생이 많습니다만, 그래서 저는 마산에서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굉장히 창의적인 사람들이 자라날 수 있는 1대1 맞춤형 교육이 실현될 수 있는, 그래서 스마트 교육 도시 1등 도시로, 전국의 모범 도시로 만들겠다는 것이 저 또 다른 공약 중에 하나입니다. 예, 박 후보님 반론해 예, 주시죠. 부채 이야기를 아까 해양신도시 부채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공기업한테 그냥 주지 않습니다. 공기업이 그 부지를 사서 개발을 해서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뭐 그냥 주는 것이라는 말은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창원으로 뭐 옮겨간다 고등학생들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우리 최영도 후보님도 마고 나오셨고 저도 중앙고등학교 나왔습니다만은 저희들 다닐 때만 해도 맞습니다. 마산 안에서 전체가 다 마산이 제일 유명한 학교들이 제일 많았던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마산이 몰락했다. 마산이 어려워졌다. 마산의 문제가 이 여실히 보여지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좀 책임이 있지 않으신가, 그런 정당이 아니신가 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스마트 교육 저 매우 좋아하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스마트 교육에 대해서 좀 반론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미국의 서버번 볼티모트 카운티가 2014년에 모든 학생들한테 디지털 기기를 보급하기로 하고 종이 교과서를 대체했습니다. 그죠? 시험 성적이 떨어지고 학부모들이 우려가 커져서 기기 보급을 애초에 5분의 1로 축소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기기는 학습용만이 아니라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기 때문에 멀티태스킹을 통해서 학생들이 좀 주의 산만과 중독으로 이어진다는 지적도 오래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부유층의 경우에는 자녀들을 디지털 기기 사용을 제한하고 컴퓨터 없이 교육하는 학교를 선호하는 현실이 보도되고 있기도 합니다. 국가 차원의 대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프랑스 정부 같은 경우는 2018년 7월에 교실에서 전화기 사용을 금지하는 법을 제정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좋은 효과도 있지만은 이게 교육적으로는 아직까지 검증되지 않거나 문제가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네. 학교가 단순히 이제 사람을 가르치는 곳이라기보다는 공감과 소통, 격려 이런 부분들도 제 공약 시간이니까 제가 보여집니다. 다시 그 부분에 대한 보충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 박 후보님 말씀 부분도 맞고요. 이 볼티모어라는 도시가 우리 마산이랑 매우 흡사합니다. 한때 굉장히 성장했던 항구 도시인데
산업화, 이른바 러스트벨트, 녹슨도시가 되고 말았죠. 지금 마산의 사정과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빨리 이 새로운 세상의 변화에 적응해야 됩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우리 60년대, 70년대 그리고 나아가서는 예전에 일제시대 때 있던 그런 교실을 똑같이 물려줄 수가 없습니다. 학생들은 재주가 다릅니다. 수학을 잘하는 사람, 또 영어를 잘하는 사람, 또 화학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미술을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 스마트 교육의 핵심은 이런 것들을 저마다의 소질과 재능을 키워서 21세기에 필요한 인재가 바로 창의적 인간입니다. 그리고 우리 박 후보도 강조하시지만 서로 협력할 줄 알고 공감할 줄 아는 인간입니다. 그런 인간을 키우기 위한 그렇게 되면 선생님의 역할과 교실의 역할 또 교구의 역할이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스마트 테크놀로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오히려 큰 문제는 디지털 디바이드라 그래가지고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 사이에 디지털 기계를 갖고 있느냐 못 갖고 있느냐, 누가 디지털 정보를 많이 가느냐 못 가느냐가 지금 새로운 빈부격차의 차이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히려 박 후보님의 말씀과 반대로 우리는 저소득층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디지털 기기를 보급해야 되고 또 와이파이 같은 걸 통해서 정보를 무제한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물론 부작용이 있습니다. 부작용이 있는데 그건 부작용은 청소년 유해 환경을 제거하는 차원에서 해야 될 테고요. 지금 학생들을 보면은 우리 커피숍에 가거나 보면은 젊은 애들이 전부 스마트폰 보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학생들은 이제 책뿐 아니라 스마트 기기를 통해서 학습하고 세상을 배웁니다. 우리가 예전에 태정태세 문단식을 보고 했지만 이제는 금방 찾아보면은 네이버나 구글에서 금방 나옵니다. 그런 시대에 어떤 창의적 기술이 필요한가, 내가한테 필요한 지식은 무엇인가를 학생들이 스스로 찾을 수 있는 그런 교육이 필요합니다. 자, 지금까지 어느 후보의 공약이 꼭 필요한 현실성이 있는 공약인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공통질문 순서입니다. 제시되는 주제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과 정책을 밝혀주시면 됩니다. 공통질문 의제는 여성을 위한 출산 보육 대책입니다. 창원시에서도 마산 하포구는 고령 인구가 많은 곳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고령화가 더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코로나19로 취약한 보육 여건이 드러나면서 시스템 보완과 사회 안전망 확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여성의 경제 활동을 보장할 출산과 보육 지원을 위해서 어떤 입법 활동을 하시겠습니까? 자, 먼저 최영두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죠. 네, 보육과 교육, 이것은 사실 우리 박남현 후보도 똑같이 나누고 있는 부분이고 우리 모든 국회의원 후보들이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특히 인구가 급속히 줄어들고 있는 이 상황에서 최고의 보육 환경, 최고의 교육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야말로 출산 장려책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보육의 핵심은 기본적으로 특히 이제 여성 경제 활동 인구가 늘어나면서 직장을 다니는데 아이를 키우는 것 때문에 직장을 다니지 못하게 된다거나 또는 직장을 다니는 것 때문에 아이를 돌보는 것에 소홀하게 되는 이런 문제가 없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이 국공립형에 버금가는 정도의 모든 뒷받침이 되는 어린이 보육 시설을 가정과 가까운 곳에서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급선무하겠습니다. 큰 국공립을 군데군데 두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집 앞에 우리 학부모들, 어머니들이 바로 아이를 맡기고 직장을 다니고 또 일을 볼 수 있는 그런 보육 환경이 제일 중요할 것이고요. 이 보육 환경을 위한 그런 이제 국공립과 차별 없는 동일한 수준의 어떤 뒷받침이 필요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교육입니다. 바로 보육은 교육으로 연결됩니다. 보육보다 교육이 훨씬 더 심각한 문제거든요. 우리 자녀를 출산하는 것을 망설이는 이유는 사교육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마산에서 과연 교육을 시켜서 대학을 갈 수 있을까 이런 걱정들이 있겠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스마트 교육은 바로 이런 교육 문제, 우리 자녀들의 소질을 저마다 개발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중요한 인성과 소질을 통해서 21세기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모두 훌륭한 사회 구성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박남현 후보의 의견 듣겠습니다. 예, 얼마 전까지 삼포 세대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연애와 결혼과 아이를 포기했다는 의미에서 삼포 세대라고 하는데요. 우리 시대의 안타까운 자화상인 것 같습니다. 출생이라고 하죠. 출산이라기보다는 출생이라고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이 출생률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낮아지고 있는 이 현실은 어디서 시작을 해야 될지, 원인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가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출생에 대한 원인, 이거는 청년 시절부터 다시 돌아간다고 보여집니다. 청년 시절에 일자리와 여러 가지 힘든 상황들이 만들어지면서 이것이 계속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그러면서 결혼으로 이어질 수 없고 결혼이 이어질 수 없으니 당연히 출생으로 이어질 수 없는 이 악순환의 고리를 청년 시절부터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이 원인을 좀 바로잡아야 된다 생각이 들고요. 청년들이 살기 좋은 저는 도시, 청년들이 살기 좋은 나라가 만들어져야 된다. 청년에 대한 정책을 좀 더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더불어 함께 여성과 아이들을 위한 정책들이 만들어져야 한다. 특히 보육 문제 같은 경우에는 돌봄을 최대한 확대를 해서 이 부분들이 아이를 낳으면 국가가 정말 길러주겠다는 심정으로 키워야 된다. 그리고 키우고 난 다음에는 교육을 통해서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된다. 이제는 국가가 나서서 책임을 지고 지역사회와 함께 손을 잡고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예, 첫 번째 저희가 공통 질문은 출산 보육 대책이었는데요. 두 번째 이 공통 질문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주제는 자치 분권 강화 방안입니다. 자, 지난해 12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인구가 전체 인구의 이 절반을 넘어선 반면에 부울경 인구는 2016년부터 감소세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15년간의 지방분권 정책에도 불구하고 인구 절반 이상이 수도권으로 몰리고 있고 지방분권 개헌안은 여야의 갈등으로 논의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자, 지방정부의 권한과 지역의 힘을 강화할 자치분권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죠. 자, 순서는 이번엔 박남현 후보부터 말씀을 해주시죠. 네, 자치분권은 문재인 정부의 오랫동안 이어온 민주정부의 가치관이었습니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중심으로 해서 지방의 자치분권을 강화하고 지방에게 여러 가지 혜택이 돌아가는 그런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이 기본적 가치입니다. 자치분권을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세제 혜택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의 세제 방안으로서는 지역의 자치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강화하기에는 매우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국가가 중앙에서 전체적인 세정을 다 집행하고 난 다음에 일부를 이완하거나 관리 사무만 하게 되는 이런 부분들을 보면 지방의 자치권들이 매우 부족한 부분이 사실입니다. 돈에서 인심이 나는 거고요. 곳간에서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일들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지역의 지방자치를 하기 위해서는 가장 큰 부분은 재정자치입니다. 이 재정자치를 국회가 제대로 만들고 정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전향적인 자세로 저는 동의를 해야 한다고 바라봅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정자치의 확대를 위해서 열심히 뛰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지방자치 관련돼서 자치분권에 관한 법률들이 국회에 지금 여야의 문제로 아직 계류되어 있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저는 가능하다면 이 20대 국회에서 좀 끝을 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창원시 특례시도 이번 기회에 마무리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져봅니다. 예, 다음 자치분권에 대한 최영두 후보의 의견 듣겠습니다. 네, 자치와 분권은 우리 민주주의를 위한 아주 소중한 가치입니다. 저 역시도 동감을 하고요. 그 자치분권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근데 재정 문제를 이야기하셨는데 이게 사실은 자치를 하려면은 우리 지역, 예컨대 경남이면 경남 창원 내에서 스스로 자치할 수 있는 재정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산업이 쇠퇴하고 지금 우리 박남희 후보도 이야기했듯이 지역과 수도권의 격차가 커지면서 굉장히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자치분권을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요. 독일의 경우처럼 잘 사는 주들이 이 재정에 독립성에 못 미치는 주들한테 그 재정을 좀 공유해주는 이런 게 필요합니다. 이런 거 없이 저마다 시도마다 다 자기들이 자치하겠다 그러고 심지어 자치 입법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연방제 국가가 아닙니다. 우리는 작은 국가지만 어떤 국민들이 통합 속에서 이루어지는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정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재정 자치를 이루기 위해서는 지금 보십시오. 경기도 서울시에서 왜 저렇게 돈을 펑펑 나눠줍니까? 재정이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경남은 그럴 여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똑같이 재정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경기도라든가 서울처럼 재정 여력이 있는 사람들이 좀 어려운 지도에게 그걸 나눠줄 수 있는 그런 공감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창원시의 경우에 특례시가 되려면은 창원이 과거 3개 도시가 모인 도시입니다. 근데 지금 그 도시 각 구마다 인구가 20만 가깝습니다. 서울, 부산, 중구, 부산 이런 같으면 다 구청장을 직접 뽑아야 되는 그런 식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청장들은 6개월에 거의 정년 퇴임물에 왔다가 가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각 구의 자치 활력이 떨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도 보완해야겠습니다. 예. 자, 이제 토론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끝으로 지지를 당부하는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순서는 먼저 최영두 후보부터 듣고 그다음에 박남현 후보의 지지 당부 말씀 듣겠습니다. 최영두 후보 말씀해 주시죠. 네, 존경하는 마산 하포 시민 여러분, 이제 결단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4월 15일 총선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날입니다. 대한민국의 경제를 다시 활력과
활력으로 박동치게 하느냐 아니면 쇠락과 몰락의 길로 떨어지게 만드느냐를 결정할 중요한 시기입니다. 지난 3년간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겪었습니다. 이 정부가 경제정책의 실패를 인정한다면 빨리 바꿔야 합니다. 바꾸지도 않고 고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국민의 혈세를 막대하게 퍼부어서 오히려 그걸 땜질하는 데만 급급합니다. 그런데 그 돈은 누구에게서 나옵니까? 그 돈은 국민에게서 나옵니다. 지금 국가 부채가 사상 최고 수준으로 치솟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에게 넘겨집니까? 우리의 자녀들에게 넘겨집니다. 책임있게 경제정책을 자료해서 경제의 주체는 민간과 기업입니다. 국가가 아닙니다. 국가가 자꾸 과도하게 규제하고 나산의 항만노조 같은 경우에 배가 들어오면 빨리 물건을 내려야 되는데 주 52시간 규제 때문에 그 항만을 하역을 늦추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경쟁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수출을 하려면 빨리 만들어야 되는데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급작스런 최저임금 인상으로 오히려 소상공인들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잘못된 경제정책 고쳐야 합니다. 이 정책을 고치기 위해서 우리 시민들이 이제 정권 스스로가 고칠 능력도 없고 고칠 의사도 없기 때문에 표로서 심판해야 됩니다. 마산은 60년 전 작은 도시였습니다만 대한민국의 방향을 바꾸었던 도시입니다. 이번 4.15 총선에서 우리 위대한 마산 하프 시민들이 결단을 내려서 마산에서 거대한 동남풍을 일으켜서 다시 대한민국을 정상화시켜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박남현 후보의 지지당부 말씀 듣겠습니다. 존경하는 하포 시민 여러분, 오늘 토론회 잘 보셨습니까? 오늘 토론회가 여러분의 선택에 소중한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오늘 서두에 마산의 과거와 현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산의 과거와 현재,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에 바꿔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마산의 미래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마산의 미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마산이 지금 꼭 해야 될 일, 당연히 지금이 아니면 안 되는 일, 마지막 기회, 골든타임이 지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산해양 신도시에 공공기관과 공기업이 이전하는 마산형 혁신도시, 이번에 꼭 유치해야 합니다. 기업과 일자리가 돌아오고 지역 경제와 상권이 살아나고 주거환경이 개선되는 마산 경제의 선순환, 마산의 몰락의 원인, 기업과 일자리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몰락했던 그 원인들을 찾고 그 원인을 통해서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꼭 이번만이 기회입니다. 마창대교 통행료 인하하겠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달빛 어린이 병원, 그리고 돌봄의 학대 꼭 만들어 가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변화,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마산의 변화 여러분이 바꿔주셔야 됩니다. 또 같은 당을 찍어주신다면 이제 마산은 더 어려워집니다. 이번에는 바꿔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자, 21대 총선의 최대 변수는 바뀐 선거제도나 코로나19가 아니라 민심일 겁니다. 민심이 원하는 정책, 민심을 대변할 후보가 누구인지 끝까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토론회 초청회 후보자인 기호 7번 국가혁명배당금당 허성정 후보, 기호 8번 무소속 곽채규 후보의 방송 연설이 이어집니다.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방송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홈페이지, 유튜브와 페이스북에 KBS 뉴스경남 채널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창원시 마산 하포구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창원시 마산 하포구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